네, 반갑습니다.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날은 일찍 종목 진단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휴일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목 진단 일찍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거래량 좀 많이 터진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스틸과 EDGC 이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GS 글로벌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 카카오와 한국, 조선, 해양 이렇게 있네요. 자, 기대감 있는 종목도 있고 한숨이 좀 나오는 걱정스러운 종목도 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하이스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 움직임이 요즘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 좋고요.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의 어떤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중국 지역의 봉쇄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등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철강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이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에서 빵빵 치고 올라가는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다만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춤했었던 모양새였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어차피 계속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추세는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21선 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21선에서 터닝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때도 이런 모양이 또 나올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추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부 다 우상향이죠.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갈 수도 있더라도 지지선대가 잘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아래쪽 라인대까지 전고점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15% 정도 변동성이 있는데 이 정도 한번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5% 까인다 그러면은 이제 거품 나올 수 있겠죠. 입에서 거품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익을 계속 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입장이라면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뭐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쪽만 보실 것이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쪽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뭐 어느 정도의 이런 업황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 높지도 않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우량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조금 많이 올라온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조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최종적인 지지라인 때는 일단 6,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000원으로 보시고요. 6,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작년 정도 되겠죠? 이제 급등한 이후에 움직임이 애매해지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힌트는 작년 5월에 형성된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1선 끼고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옆으로 누우면서 5일선 깨고 넘어갔을 때 21선과의 이격이 크게 벌어진 시점에서는 조정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뭐 크게 조정이 뭐 들어갈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격이 더 올라가서 이격이 더 벌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5일선 깨고 내려간다? 그럼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매 포인트는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형성됐을 때 6,000원 근처 또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뭐 이렇게 매수 포인트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시점까지 들어온 이후에 다시 반등 나갈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다. 대신에 가지고 가시는 것은 괜찮다. 지지라인은 6,000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EDGC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온 종목인데 일단은 3,300억대 시총이고요. 근데 뭐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 않죠. 뭐 아무래도 이 업종군 자체가 실적이 먹기에 썩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종목이 그래서 뭔데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이런 쪽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조금 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죠. 뭐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조금 약해요. 많이 약하다고 보셔야 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른 테마주들이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끼어들 만한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되는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지금 내릴 만큼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는 이제 3,000원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기적 추세도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것은 이 저항대죠. 지금 4,800원대, 그 다음에 7,000원대 나와 있는 이 저항대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7,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자, 4,800원에서 5,000원대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대를 일단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요즘에 이제 뭔가 재료가 나오면 그냥 빵 치고 올라가고 뭐 그냥 끌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만 나와주면 되겠죠.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네, 양봉을 한번 뽑아주게 됐을 때 4,600원대까지 안착을 시켜준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어디까지요? 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근데 여기 저항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업황도 약간은 좀 비수기적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항도 좀 두껍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 글쎄올시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만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뭐 만들어질 만한 어떤 재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 이렇게 막 매달려서 매매하시거나 이렇게 대응하시기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는 건 상관없겠는데 신규 접근은 네,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일 것 같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주가가 좀 뛰었네요. 네, 금요일날 주가가 좀 뛰었는데 최근에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돌파 이후에 이평선 정배열, 그 다음에 살짝 들어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괜찮죠. 이게 1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자,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증권사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나 뭐 신한금융투자 이런 데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분기 적자는 인정한다. 그런데 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 전지박 사업부 쪽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이 조금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계속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번에 그 작년 여름에 조정을 처음으로 받았었는데 이것도 저점 지지대가 제법 두꺼운 편이죠. 지금 5만원대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차 반등이 성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결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고점과 저점 연결했을 때 절반 정도 시점을 통과하느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딱 거기 걸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놓은 노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애매한데요 이렇게 상황을 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8만원에서 8만 5천원대를 안착을 하면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거 말고요, 완전히 안착을 해줘야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고점대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이 종목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저점 지지가 굉장히 두껍게 있습니다. 저점 지지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밀릴 만한 어떤 확률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많이 밀려봤자 65,000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안 좋게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을 하반기에 뒷받침해주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위쪽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들어가서 2차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위쪽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착착착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떨어지게 된다라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GS건설 보겠습니다. GS글로벌이네요. GS글로벌.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석탄과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뭐 러시아 관련한 그런 부분이죠. EU에서 러시아의 석탄을 수입 금지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관련 종목이 빵 치고 올라갔는데 이 GS 글로벌이랑 뭔 상관인데죠? 이 GS 글로벌이 이제 석탄 지분, 석탄 광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어쨌든 이 석탄과 같은 그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의 급등, 뭐 재료에 대한 급등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전 세계가 이제 석탄 부족.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가지고 전 세계가 석탄 부족 이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원료 그런 어떤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포지션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원재료나 이제 그 이런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섹터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넘어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약간 한계점에 온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특히 이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 이런 부분들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유럽 쪽에서는 석탄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뭐라 그래요? 에어컨도 못 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름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소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엮여서만 올라가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어쨌건 지금 상승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테마로 묶여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은 일단 그냥은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때는 3,500원대 지지를 통해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대신에 여기 시점에서는 매수에 따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뭐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수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격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여기 꼬리 달리고 있는 부분들 한번 잘 보시면은요. 정고점 근처 또는 위쪽에 또 저항대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위쪽에서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는 전략만 세우시면 되겠죠. 자, 지지라인 때는 3,9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3,900원 이탈하지 않고 그 위쪽이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장중에 흔들리는 건 별 문제 없고요. 종가 기준으로 3,900원대 이상 만들어진다면 월요일날도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승부를 걸어볼 필요 있습니다. 더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뭐 주가가 내려오면은 내려온 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권장해 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그냥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를 보시면, 뭐 요즘에 좀 안 좋죠.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10만원까지 지지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만 2천원, 11만 3천원 여기가 이제 저항대인데 거기 근처도 못 가서 그냥 끝나버렸네요. 자, 지금 뭐 대표이사가 15만원까지 뭐 돈 안 받겠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기대감이 있다 뭐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말이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좀 어려운 거죠. 내가 그 뭐 삼성전자 100만원까지 올리겠다 그런다고 해서 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뭐 정부의 규제가 좀 풀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만 카카오도 여러분들 국민주예요. 아시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에 바글바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20년도, 2019년도부터 올라온 이 큰 어마어마한 상승 이게 10배 올랐단 말이죠. 10배 올라온 이 상승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식으로 인정받을 거야. 나는 여기 이런 종목이야. 나는 5만원짜리 종목이야. 난 10만원짜리 종목이야. 이런 인정을 투자자들한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지금 뭐 8만원이면 저점일까? 7만원 저점일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7만원이면 싸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만원인데 싸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싸다는 생각 안 하지만 일단 물려있으니까 계속 사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나는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두 명이 손든다고 될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 싸졌다. 이거는 개판됐다. 이거는 그지 같다. 이거는 이 가격대는 절대 손도 나갈 수 없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싸졌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 그냥 이 종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 하향세고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전 저점을 한번 또 깨고 내려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카카오는 매수하셔도 안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약간 좀 덜어내는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평선 역배열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저점을 잡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요. 대표이사가 15만원 오면은 월급을 받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지 좋은 패턴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뭐 조선주들 움직임들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뭐 LNG선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또 수주도 좀 있었고 그렇잖아요. LNG선이 최근에 이제 그 유가 상승이라든지 천연가스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인기가 좀 생기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이 얼마 전에 LNG선 운반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해운주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아시죠? 네, 해운주 쪽은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운임비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운주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만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천연가스 관련한 부분에서 LNG선 수주가 가능한 종목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주가 상승한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렇게 본다라면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까지 온 것 같아요.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9만원대 지지선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같은 부분 가져가실 때는요. 조선주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은 단기에 팡 튀어 올라갈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조선주의 특징이 뭐냐면 수주를 받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일단 퉁딱퉁딱 만들어요. 돈은 언제 받아요? 인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일단 수주를 받은 게 좋긴 좋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후에 잡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장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재무제표상이나 어떤 업황의 흐름이나 이걸 가지고 대응하실 만한 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시고자 한다라면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손박 수주도 더 많아져야 되고 실적도 잡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9만원 수준이라면 뭐 일단은 좀 찔러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주 쪽 공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꼭 사고 싶다라면 9만원대 붙여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 없겠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조선주가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 또는 지금 이 한국조선해양이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에 가격은 9만원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을 말씀을 드렸네요. 하이스틸, EDGC,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GS글로벌, 카카오, 한국조선해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참고하시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해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 네, 여러분들을 놔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휴일 잘 즐기시고요. 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